지난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됐죠.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식 사과까지 하고 재추진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히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법 부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동료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까지 보내신 분이 있네요. 민생당의 최이배 의원인데요. 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이배입니다. 정말 문자 폭탄 보내셨어요? 폭탄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5일 2번 문자를 의원님들에게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전 모든 의원에게요? 그렇진 않고요. 제가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법 반대 표결을 하실 만한 190명여 명의 의원님들을 골라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근데 이게 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이 사실은 양당 합의했던 거잖아요. 통과시키기로. 근데 이게 정무위에서 정무위 의원님들만 합의를 했던 거고요. 원내대표 합의거나 당론으로 이것을 통과시키자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서 개별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좀 표결할 수 있는 법안이었습니다.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은 아니었어요? 네, 아니었습니다. 예. 지금 언론에 알려지기는 인터넷은행법하고 또 다른 법하고 두 가지나 같이 처리하기로 원내대표 간 합의된 걸로 알려졌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예, 그렇지 않았고요. 그거는 정무위에서만 합의가 됐고요. 이후에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만 통과가 되고 인터넷 전문은행법이 통과가 안 되니까 미래통합당이 이제 국회를 파행시키니까 이제 그거를 달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민주당이 굉장히 낮은 자세로 임한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그런데 최이배 의원은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하실 때 부결을 예상하셨어요? 저는 충분히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어려운 일이지만 부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거를 3주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은행법 개정 반대하는 기자회견도 하고 또 시민사회단체하고 연대 활동도 하고 공동기자회견도 하고요. 의원님들한테 보낼 이 편지도 의원님들의 성향에 맞게 또 이렇게 맞춤형으로 만들고 또 본회의 반대 토론도 준비하고 만나는 의원님들마다 틈틈이 계속 설득을 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낸 나름의 쾌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90명 의원한테 보내는데 의원별 맞춤형으로 문자를 보내셨다고요? 그 편지를 먼저 보냈는데요. 편지가 한 5장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과 또 미래통합당 의원님들 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조금 더 이렇게 세심하게 제가 문구를 써드렸고요. 예, 그랬죠. 자, 바로 핵심으로 가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신 거예요? 이제 은행은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되게 중요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의 주인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이제 법에서는 그것을 도둑질하거나 사기치거나 또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거나 세금을 포탈한 사람은 안 된다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번 개정안은 담합이나 독과점, 갑질 같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게도 은행 대주주 자격을 주겠다라는 개정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의 대주주인 KT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KT 특혜법이라고 이제 일컬어졌고요. 이거는 분명히 어떤 인터넷 전문은행의 혁신과 상관없이 국민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도덕적인 기업 은행의 대주주가 있어야 된다라는 아주 과학적인 금융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반대를 했던 것이죠. KT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었죠? 공정거래법상에? KT가 94년도에 전화요금 담합으로요, 949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71억 원의 과징금 처벌이 있었고요. 19년에도 57억 원의 과징금 처벌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입찰 담합이어서 사안이 워낙 중대해서 검찰 고발까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현행 은행법상으로는 이런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경미하면 금융위가 대주주 승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KT는 워낙 과거에 이런 저지른 일들이 중대하고 경미하지 않아서 승인을 못 해줬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법을 고쳐가지고 KT가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하자고 했다라는 것은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법이었던 거죠. 근데 정무위하고 법사위까지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했다는 거죠?
민주당에서 이제 찬성한 이유는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연계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 실제 이걸 담당하는 정부 부처인 금융이나 정부 여당도 다 이거를 법을 반대했는데 예. 워낙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정무위에서 같이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 원내대표 합의나 당 전체 어떤 당론으로 추진된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것까지 같이 했던 거예요? 최근에 이제 라임 투자 자산 운용에서의 라임 사태, 어떤 문제, 사태나 또 그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팔은 DFL이라는 상품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로 인해서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호해서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했던 것인데요.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은행도 마찬가지로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은 고객은 금융소비자입니다. 예. 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자는 법은 중요하다고 하면서 막상 은행은 도둑질한 사람들한테도 은행 주인이 되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법인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잘못 판단하고 법을 추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담당 부처가 금융위원회죠? 네, 맞습니다. 금융위원회도 그러면 이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에는 반대했었어요? 분명히? 예. 2018년도에 이 인터넷 전문은행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네. 이 대주주 자격에 대한 것은 더 강화하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예. 근데 이번에 이렇게 풀어준 것은 금융위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냥 묵인했던 것이고요. 저한테는 금융위에서도 자신들도 이 내용은 반대한다고 명확히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정부 담당 부처도 반대하고 이러는데 이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부결 이후에 공개 사과하고 법안 재추진하겠다. 이건 왜 그랬을까요? 제가 도대체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모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올라온 법이고 또 제가 본회의에서 보장된 반대 토론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개별 의원님들이 반대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개별 의원들의 판단과 투표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가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KT 봐주는 것에 같이 동참하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은 오히려 좀 민주당 내부에 대체 KT와의 관계가 무엇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나저나 일사부재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한번 부결됐는데 다시 재추진할 수 있나요? 그게 같은 회기 내에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통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임시국회가 끝나고 예를 들어서 총선 이후에 다시 회기를 열면 그때는 다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추진하겠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든지 그거는 온몸을 다해서 막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알겠고요. 그나저나 대한항공 경영권 다툼 문제 관련해서 저희랑 인터뷰 얼마 전에 하셨었잖아요. 네. 지금 주주총회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게 무슨 리베이트를 누가 어떻게 받았다는 거죠? 프랑스의 이제 비행기 제작사인 에어버스가 96년도에서 2000년까지 10대를 대한항공에 비행기를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180억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이거를 10년 후인 2010년부터 3번에 걸쳐가지고 대한항공의 고위 임원들에게 돈을 줬습니다. 이 최종적인 돈의 종착지는 저는 고위 임원들이 아니라 총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좀 하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이 과거에도 고 조양호 회장이 문제가 된 바가 있었거든요. 리베이트 사건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만약 잘못이 있다면 과거의 임직원들은 책임지고 좀 대한항공은 보다 좀 깨끗한 경영진들로 새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리베이트가 구체적인 180억이라는 액수와 전달 시기까지 나온 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출처는요, 프랑스의 고등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제 경제점단 검찰이 이 에어버스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거기서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일정한 벌금을 내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입수를 해가지고 공개한 것입니다. 프랑스 법원의 판결문이다? 예, 맞습니다. 그냥 검찰의 공소장도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의 검찰이 에어버스 합의한 것이고 이걸 최종적으로 프랑스 고등법원이 예.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은 에어버스 측도 공식적으로 돈 줬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판결문에 보면은요, 예.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대한항공 외에도 여러 다른 나라의 항공사들과의 관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 준 회사는 프랑스 법원에서 공식 인정했는데 예. 돈 받은 대한항공 측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지금은 대한항공에서는 조원태 현 회장하고는 무관한 일이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자체 감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체 감사보다는 검찰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80억이 왔는데 조원태 회장과는 무관하다. 예. 누가 받았는지 자기들이 밝혀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이 있습니다. 조원태 회장 아닌 다른 사람이 180억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결국은 이거는 고 조양호 회장이나 어떤 총수 일가와 관련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우리 검찰도 수사해라 이 말씀이군요. 예, 맞습니다. 이게 다가올 주주총회에 무슨 영향 미칠까요? 아무래도 주주들은 과거에 이런 임원진들이나 총수 일가들이 많은 불법 행위를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면 아무래도 좀 다음 이사 선임에 있어서 좀 판단을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 그러니까 조원태 회장에 반대하는 조현아 전 전무 측 그쪽은 지금 이 리베이트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거죠? 예, 제가 이거를 공개를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더더욱 주주총회 결과가 한번 주목되네요. 네. 예.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생당의 최이배 의원이었어요.